610년 꼭틀록 섬의 한 구역에 땅이 생겨났고 짬 왕이 그곳에 처음으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몬 지역에서 뿌리아타옹이라는 이름의 왕이 분쟁을 피해 100여 명의 하인들과 함께 그곳에 도착했는데요. 뿌리아타옹은 짬왕으로부터 그 섬에 피난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뿌리아타옹은 전생에 그 섬의 중심에 있던 틀록나무 근처 굴에서 살아가던 왕 도마뱀이었어요. 섬의 이름 꼭틀록은 고대의 이야기에서 기원되었답니다. 뿌레아 체타포안 사원에 살고 있던 부처가 어느 날 틀록나무에 앉아 점심을 먹었는데요. 왕 도마뱀이 굴 밖으로 나와 부처에게 경의를 표하며 3번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부처는 밥 한 덩어리를 떼어 왕 도마뱀에게 주었습니다. 실컷 먹고 난 왕 도마뱀이 혀를 내밀어 입 주변을 핥았는데요. 왕 도마뱀의 혀가 2개로 나누어져 있는 거였습니다. 혀를 본 부처는 크게 웃었고요. 제자들은 부처에게 왜 웃느냐고 물었습니다. 부처는 섬의 운명에 대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아, 앞으로 꼭틀록 섬은 거대하고 강력한 왕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존경을 표한 저 왕 도마뱀은 인간으로 태어나 이곳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더니 부처는 침묵을 하였습니다. 왕 도마뱀은 죽고 난 뒤 몬족 왕가에서 환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뿌레아타옹 왕이었는데요. 수년이 지나 뿌레아타옹은 짬왕과 영토 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 논쟁은 계속되어 둘은 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뿌레아타옹은 그 섬을 지배할 운명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곧 좋은 꾀를 생각해냈는데요. 조용한 어느 날 밤 나이든 충신들과 함께 틀록나무 밑에 크메르 열매 크기의 황금 덩어리를 묻고 섬의 연대를 기록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점령하고 개간한 이 땅을 손자인 뿌레아타옹에게 승계한다. 증거로 틀록나무 아래에 황금 덩어리를 묻노라. 뿌레아타옹은 조부모의 입장에서 기록한 가짜 문서를 만든 후 그 문서를 연기로 말려서 고대 문서처럼 보이도록 갈색을 입혔습니다. 모든 것을 끝낸 뒤 뿌레아타옹은 짬왕을 쫓아내기 위해 비밀 부대를 보냈습니다. 짬왕은 그 땅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땅이 나의 땅임을 증명할 증거가 있다. 그래서 너를 내쫓는 것이다. 뿌레아타옹은 말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지? 짬왕이 물었습니다. 나에게는 이 땅을 나에게 승계한다는 사실을 기록한 조부모의 문서가 있다. 그들은 틀록나무 아래에 황금 덩어리도 묻어두었다. 아직 그것을 파내지 않았으니 믿지 못하겠다면 그것을 두고 내기를 해도 좋다. 멍청한 짬왕은 뿌레아타옹의 내기에 응했습니다. 그는 만약 그 2개의 증거가 정말이라면 자신은 그곳을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서 2가지 증거들을 보여달라고 위협했는데요. 뿌레아타옹은 문서를 꺼내서 보여주고 틀록나무 아래를 파서 황금을 찾았습니다. 약속한 모든 것을 보여주자 짬왕은 더 이상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기를 거부했고 병사들을 보내 싸우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짬왕의 의도를 눈치챈 뿌레아타옹은 기습 공격을 했고 짬왕과 그의 병사들을 붙잡았습니다.
짜망은 땅과 병사들을 뿌레아타옹에게 넘기며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뿌레아타옹은 그를 용서하고 프롬끄롬으로 보냈는데요. 그곳에서 짜망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여생을 보내다 죽었다고 합니다. 뿌레아타옹은 짬족들의 지위를 떨어뜨리기 위해 그들을 쿠이 소수민족으로 지정했고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뿌레아타옹은 무료한 기분에 강가 근처의 모래 언덕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마침 강물이 빠지고 있어서 말을 타고 있던 그는 언덕의 모든 곳을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주변 경관을 감상하던 중 밀물이 차올라서 조이의 언덕을 빼곤 모두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등을 대고 누워서 물이 빠지기만을 기다렸는데요. 얼마 후 해가 지고 보름달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띠우아떼이 공주는 나가 왕국의 나가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왕국에만 갇혀있는 생활에 너무 지루함을 느껴 아버지를 찾아가 꼭틀록 섬을 산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흔쾌히 허락하자 그녀는 조용한 밤에 100명이 넘는 하녀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땅을 천천히 헤치고 나아가니 인간 세상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물속으로 뛰어들어 수영을 하는데 마치 용처럼 빠른 움직임으로 물살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모든 땅에 인간들이 북적거리고 있었는데 해변에서 멀리 떨어진 가장 큰 섬만은 예외인 거였습니다. 공주는 하녀들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뿌레아타옹의 배우자가 될 운명이었던 겁니다. 모든 군인들은 잠들어 있었지만 뿌레아타옹은 깨어서 뒤척거렸습니다. 섬에 도착하고 공주는 여기저기 사람들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요. 저건 뭐지? 인간들인가? 아니면 우리를 괴롭히려는 귀신들인가? 그녀는 손을 들어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귀신이라면 사라지고 인간이라면 거기에 남아있게 해주십시오.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왕실의 행렬을 보면 인간들이 경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주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의뢰를 위해 하녀들이 준비한 물건들이 그녀를 공주로 보이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뿌레아타옹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에 깨어났는데요. 어떤 소리는 명확하게 들렸고 어떤 소리는 분명치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밝은 달빛 아래 모여있는 여자들이 보였는데요. 무섭기도 했지만 황홀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저것들은 무엇이지? 나를 잡으러 온 유령이나 영혼인가? 아니면 불시에 이 세상에 찾아온 신들인가?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그들의 세상에 대해 물어봐야겠다. 난 이곳의 지배자이니까 말이야.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 황금처럼 밝은 안색의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수행하는 하녀들이 가진 물건으로 그녀는 공주처럼 보였습니다. 뿌레아타옹은 아가씨, 저는 이 섬의 지배자입니다. 실례지만 당신은 누구시오? 당신들은 이 섬을 지키는 신이요? 아니면 유령이요? 이런 사실에 대해 전혀 알고 있는 바가 없소. 진실을 말해주시오. 하자 띠우아떼이가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신도 유령도 아닙니다. 전 나가왕의 딸이에요. 왕국에만 갇혀있는 게 지루해서 아버지를 떠나 이곳에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뿌레아타옹은 그녀에게 애정을 느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소? 네, 그렇답니다. 공주는 대답했습니다. 왕은 굉장히 행복해하며 그녀를 설득하였습니다. 여인이시여,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면 나의 왕비가 되어주시오. 나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소. 공주가 답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아버지께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하니 기다려 주세요. 아버지가 허락하신다면 약혼식 행렬과 함께 저를 데리고 오실 거예요. 전 나가왕국의 관습을 거역할 수 없어요. 뿌리아타옹은 대답했습니다. 나의 사랑이여, 사랑을 약속하지 않은 그대의 말은 믿을 수가 없소. 그대가 영원히 사라져버릴까봐 두렵소. 공주는 그에게 걱정 말라고 하며 자신의 왕국은 언제나 정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솔직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소멸하거든요. 뿌리아타옹은 말했습니다. 당신을 믿겠소. 그렇지만 난 완전히 안심할 순 없소. 공주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불안하다면 내 사랑의 증표로 빛낭나무 열매 한 조각을 드릴게요. 공주는 뿌리아타옹을 떠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나가왕은 딸의 결혼을 허락하고 호위 부대를 꾸려 지참금과 함께 딸을 인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강력한 군인들을 불러 명령했는데요. 마법을 사용해 그 땅의 물을 마르게 하라. 그렇게 해서 땅의 모습을 드러내며 펼쳐졌고 그 위에 궁궐이 만들어졌습니다. 왕은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치하였습니다. 뿌리아타옹은 장인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 궁궐로 들어섰는데요. 나가왕은 사위에게 군인들과 함께 결혼식과 대관식을 준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결혼식 후에 뿌리아타옹은 나가세계로 가서 다시 한번 결혼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를 그곳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왕국과 부부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뿌리아타옹은 그 이야기를 듣고 슬퍼졌습니다. 인간인 그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곧 스스로에게 창피해졌답니다. 그는 너무나 깊이 생각에 빠진 나머지 얼굴이 검붉게 변했습니다. 뿌리아타옹의 상태를 보고 띠우아떼이 공주가 물었습니다. 왜 그리 슬퍼하며 아무것도 먹지 않죠? 저에게 불만이 생긴 건가요? 아니면 인간과 나가의 관료들이 당신을 실망스럽게 한 건가요? 제게 말씀해 보세요. 뿌리아타옹은 수치심이 들어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아내가 될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진실을 숨길 수가 없었답니다. 그대여, 당신 때문도 관료들 때문도 아니오. 내가 슬픈 건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나가세계로 초대했기 때문이오. 난 인간인데 어찌 당신을 따라가겠소. 그것이 슬퍼하는 이유요.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걱정 말고 얼른 식사나 하세요. 행렬이 시작되면 제 스카프를 꼭 잡아요. 그러면 그곳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모든 관료들과 무관들은 당신의 옷깃을 잡으면 되고요. 그러면 그들도 나가세계로 도착할 수 있어요. 나만 믿어요. 뿌리아타옹은 기뻐하면서 모든 관료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행렬이 막 시작되자 뿌리아타옹은
띠우아떼이의 스카프의 끝을 잡았고 관료들은 그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모든 관료들이 일렬로 서서 똑같이 했는데요. 행렬은 정말로 나가세계로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나가왕은 그 둘을 결혼시키고 뿌레아타옹에게는 뿌레아밧 아뎃 왕사라는 이름을, 띠우아떼이에게는 트레베크 티다다라는 이름을 각각 내려주었습니다. 꼭둘록 섬은 크롱 캄푸치아 테파데이로 다시 이름 지어져 나가왕국의 보호국으로 임명되었고요. 나가왕은 그들 부부를 시중들고 보호하도록 2명의 강력한 군인을 임명하였습니다. 왕국이 전쟁으로 위협받을 때 그들은 재빨리 나가로 전가를 보냈고 그로 인해 나가의 부대가 제때 도착해서 도움을 줄 수 있었답니다. 이러한 관행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약혼식이 끝나고 신랑은 서서 신부의 드레스 끝단을 잡고 방안을 돌게 됩니다. 바로 뿌레아밧 아뎃 왕사가 나가 공주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말이죠.